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20년도 3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는 우리 작하제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라고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역할놀이, 역할 크기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질적 측정 도구 4개, 작하제역,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 역할놀이 외워두시고요. 2차 실기에도 나온 적 있었어요. 4번의 욕구 및 근로가치 설문은 양적 측정 도구에 해당되네요. 22번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 조절 변인과 거리가 먼 것, 이 조절 변인을 다른 말로 매개 변인이라고도 해요. 이 조절 변인 매개 변인은 개인 속성과 상황 속성으로 나눠보는데 1번의 성격 유형, 정확히 말하면 AB 성격 유형이에요. A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이 통제 소재, 다른 말로 통제 위치라고도 하는데 AB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는 우리 개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의 사회적 지원은 상황 속성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개인 속성과 상황 속성을 구별하는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이고요. 2번의 역할 모성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콕 집어 해설에 보면 AB 성격 유형 통제 위치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을 싹 몰아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23번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이요.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검자와 관련된 오차 발생 요인을 찾는 것이에요. 이번에 수검자가 검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원래 그 검사 점수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평가를 볼 때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4번처럼 수검 당일의 생리적 조건도 오차 발생 요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수검자의 수행 능력은 오차 발생이 아니죠. 이거는 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뿐이고 오차 발생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4번 어떤 직업 적성 검사의 신뢰도 개수가 1.0이면 그 검사의 타당도 개수는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뢰도는 일관성이요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개수는 일반적으로 0에서 1.0의 범위에 있는데 1.0이라면 상당히 높은 값이에요. 하지만 신뢰도 개수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 개수가 반드시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당도 개수가 높으려면 신뢰도 개수는 높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 관역판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10점짜리 타당도가 5발을 썼는데 5발이 다 10점 관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신뢰도도 높아요. 왜냐하면 신뢰도는 이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 5발을 썼는데 이쪽에 5발이 다 몰려 있다. 신뢰도는 높은 거예요. 하지만 타당도는 높지 않죠. 타당도는 정확하게 꽂혀야 되니까요.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 개수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 개수가 높으라는 법은 없어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다가 이렇게 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5번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클라인과 바이너 등이 내린 결론, 가설이에요. 클라인과 바이너의 가설이라는 것인데 1번 보세요. 전문제 아주 잘 나와요. 1차 필기에서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이에요. 없는으로 고쳐서 잘 나온단 말이야. 틀린 거 고르라 할 때요.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1번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그래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3번에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는 로우라는 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사항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클라인 바이너의 가설은 총 4개인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 그 개인의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야.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개인이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26번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변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 흥미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세요. 직업 흥미 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흥미 검사를 토대로 해서 흥미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업에서 성공 가능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이런 거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니라 적성 검사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내용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27번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건 내담자에게 얘기 줄 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해주어야 하겠죠. 이렇게 2번 내담자에게 검수 이 표면화된 점수보다는 진 점수의 범위를 말해주는 거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되는 1이다. 2,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한다. 많은 내용이에요. 지금 27번에 심리검사 해석의 주의사항 이 문제는 2차 실기에도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이 보기 1, 2, 3, 4번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28번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우리 이거 여러 차례 했었고요. 이 시험 문제 1차 시험 문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직무 분석의 유형이요. 직무 분석의 유형은 뭐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에요. 그냥 달랑 딱 2개란 말이에요. 직무 분석의 유형은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이 있어요. 작업자 이 중심 직무 분석은요, 말 그대로요, 작업자의 재능에 초점을 맞춰서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자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죠. 작업자 명세서, 직무 명세서를 이렇게 만든다. 중요해요.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 과제나 활동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유형인데 이 과제 활동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1번 보세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요건들을 밝히는 직무 기술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업자 중심이니까 구체적인 인적 요건은 좋죠. 하지만 이 직무 기술서가 틀렸잖아요.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 이걸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런데 2번도 보세요.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거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아니죠. 얘는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잖아요. 그래서
1, 2번 답이 두 개가 이렇게 오류 문제로 나왔네요. 지금 이 3번 질문도 중요해요.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요, 표준화된 직무 분석 질문지를 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요, 표준화된 이런 직무 분석지를 만들 수 없다. 이거 중요해요. 4번에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그 작업자의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 작업자 개인 요건들로 직무를 표현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29번.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유형 변인 중 적응 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시작과 보세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거 딱 봐도 뭐 인내, 끈기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30번.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으로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거. 신입사원 A는 직무 메뉴를 참고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신입사원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나중에 승진했을 때는 지금의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게 무엇이냐. 일단 사회학습 이론, 크럼블츠의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 다음에 환경 조건과 사건,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그래서 유한학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요, 과제 접근 기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과제 접근 기술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이 과제 접근 기술의 또 다른 정의예요.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대처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승진했을 때는 이 신입사원 때 했던 거가 다르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31번 직무 스트레스 매번 나오는 것이죠. 1번에 맞는 내용이죠. 2번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3번 보세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 흔히 말해서 서구권의 이런 조직을 얘기하네요. 이 서구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인간관계 변수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이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그 일 같은 걸로 인해서 역할 갈등이 발생하지 인간관계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조직은 비공식적이며 그리고 집합적 조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비공식적이고 집합적 조직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죠. 뭐 어디 학교 뭐 선후배다 뭐 어느 동네 출신이다 고향이 어디네 뭐 사돈의 팔촌 때로는 친인척 관계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는 인간 관계가 무진장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직사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역할 모호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렇겠죠? 3번이 틀렸네요. 32번. 성격 5요인 빅5죠? 이거 외호 성정경이라고 했었어요. 외호 성정경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또는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 성정경 이거 21년도 2차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정확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33번. 다음 A에게 해당하는 홀랜드의 직업 성격 유형은 무엇이냐?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고
솔직하고 말이 적고 고집이 있고 단순하다. 우리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은 우리가 그거 했었죠.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 중에서 현실형을 딱 보시면 현실형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실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실제적이라고도 하니까 3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34번에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 차원, 다른 말로 하면 적응 방식 차원이에요. 우리가 데이비스 로키스트의 이 직업 적응 이론의 이 성격 양식이라 한다면 그때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민영리지예요. 하지만 적응 양식의 차원, 적응 방식의 차원은 융통성, 끈기, 적극성, 그리고 이 반응성 해서 융끈적반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성격 양식은 민영리지고 적응 양식은 적응 방식은 융끈적반이에요. 민영리니지는 2차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적응 방식은 19년도 1차 시험에 2차 실기에 나온 바 있어요. 이 중에서 윤권 적반 찾으면 되죠. 적극성, 반응성. 끈기는 바로 인내잖아요. 뭐 같은 얘기고 퍼스미어런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끈기도 되고 인내도 되는 것이에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우리 보딘의 그 학자의 그 심리적 문제 의정 자직화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요 내용들도 이 해설에 우리 콕집어 해설에 잘 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파악해 두시죠. 35번 슈퍼 진로 발달 단계 중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과 같은 과업이 수행되어지는 단계는 탐색기라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보통 탐색기는 15세에서 24세 이때의 발달 과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단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성탐, 확류세, 성탐, 확류세, 그래서 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류세 이 중에서 결정화, 구체화, 실행 이런 과업이 수행되는 시기는 탐색기다. 신출 문제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아두세요. 36번 로의 욕구 이론이요. need theory라고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거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아동기예요. 이거 아동기. 이 청소년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실제 기출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로라는 학자는요. 가정 분위기 유형을 우리 수정이라고 했었어요. 수용형, 정서, 집중형, 그리고 회피형, 정서, 집중형, 이게 통제형이 틀렸네요. 수용형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2번 일단 틀렸네요. 직업군은 8가지예요.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이렇게 외웠어요.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역시 이거 먼저 번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직업군은 8가지고 직업의 어떤 수준은 우리 6가지로 분류했었죠. 1수준이 가장 높고 6수준이 가장 낮다고 했었어요. 4번에 메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를 기초로 해서 초기 인생 경험과 직업 선택 관계에 관한 가정을 발전시켰다.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는 로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37번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유쾌 그냥 뭐 문제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아주 유쾌한 이런 감정 상태는 무엇이냐? 직무 만족이겠죠. 직무에 만족했으니까 유쾌하겠죠. 그래서 37번에 답이 그냥 나와요.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 기억보세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 봐, 주말 휴대도 쉴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견딜 수 없. 일 중독증이죠. 그 니은번 읽어보시면 벌써 소진, 번아웃의 느낌이 딱 오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39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요.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 누가 주장한 내용이냐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2차 실기에 나온 바가 있어서 콕 집어 해설에 이렇게 외우는 방식을 해놨었죠. 우가 생역생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한 가치가 몇 개나 되나? 얼마 되지 않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 나는 명예를 중시해. 몇 개 안 된다고요. 2번 보세요.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내가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이러한 가치를 왜 갖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돈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이렇게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 맞는 내용이겠죠. 3번에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그렇겠죠. 4번에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아니죠. 개인적 요인과 외적 요인, 즉 이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고요. 외적 요인도 중요하죠. 결합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 요인과 외적 요인 등 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성공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40번.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거래가 많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나오죠. 그런데도 경력 개발 위해서 사용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모이다 자개정종종 이제는 그 입에서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개정종종 이거죠. 그래서 자개정종종 해놓고 이 차가 자기 평가 도구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은 사기경,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그 다음에 종업원 평가는 평심조,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맨 끝에 이 종업원 능력 개발, 종업원 역량 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 프로그램.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직무 평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강의 들으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